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5강 이고요. 실무에 이제 실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실무에 들어가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품이에요. 부품. 우리가 공장에서 하는 거 말고, 저희 자체적으로 공장에서 만드는 거 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함체에다가 부착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을 부품이라고 그래요. 부품. 예를 들어서 볼트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뭐 경첩, 힌지,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근데 부품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이제 나사를 볼트, 너트 다 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마무리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쓰는 모든 볼트 너트를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실제 이게 지난번에 했었던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볼트를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몇 쓴다고 그랬죠? 볼트를요? 주로 M4를 많이 쓴다고 그랬어요. M4를 여기다가 끼워 넣겠다라고 하게 되면 M4는 3.5 파이로 뚫어요. 뚫어서 판금에서 돌출 컷 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뚫리잖아요. 이제 M4는 3.5로 뚫으면 이제 나사산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장에다가 전개도를 뜨면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서 주게 돼요. M4는 3.5, M5는 4.5, M7, 7, 8 이런 거는 7은 6.5, 8은 뭐 7.5 이렇게 해서 파일을 이렇게 해서 주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요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공장에서 이제 만들어서 왔어요. 오면은 이제 도장을 칠하게 되잖아요. 도장을 칠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나사 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페인트가 묻게 돼요. 묻게 되면은 이거를 실제로는 탭이라고 그래요. 탭이라는 걸로 이게 그 철판을 갈아내면은 그 다음에 가지고서 이 갈아내는 요거 보이죠? 요거 요런 거는 드라이버에다 넣고서 요걸 앞에다 끼워서 이렇게 앞에다 끼워서 탭을 낸다고 그래요. 탭을 낸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거는 나비너트는 실제로 모든 도구가 필요 너트는 없게 날개가 있어가지고 나비처럼 복스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손으로 이거는 사람이 조이고 손쉽게 풀고 싶을 때 풀을 수 조일 수 있게. 있게 하는 거. 나비너트는 있다. 이런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에서 저희가 요것보다도 이제 좀 더 고급지게 더 강하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하느냐. 자, 클렌징 너트, 클렌징 볼트 뭐 이런 게 있어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여기에 볼트든 너트든 뭐 이런 것들을 다 넣을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볼트 있죠? 뭐 지지대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여기 보면 용접으로 해서 빵 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쏘면 이게 똑 부러지기가 쉬워요. 이게 볼트로 꽉 조이잖아요. 세게 조이면 뚝 빠져요. 뚝 빠지기 때문에 클린징이라는 어떤 나사나 볼트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클린징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아까 지난번에 볼트 얘기했잖아요. 클린징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공장에서 많아요.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지대 볼트, 스탠드오프라고 그래요. 스탠드오프 이런 거 스탠드오프. 이게 스탠드오프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기판을 사용을 할 때 여기다가 올려요.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여기서 전기 누전이나 간섭이 전기가 흘러서 빠져서 어떤 기계의 오작동을 만들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가 이게 스탠드오프라는 거예요. 주로 M3 써요. 그리고 높이는 대략 저희는 6에서 7 mm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스탠드오프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장에서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아까 보여주죠. 그냥 철판에다가 구멍, 요게 철판이에요. 구멍 뚫고 요거를 꾹 눌러요. 꾹 누르면 요게 전이고 요게 후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이걸로 활용을 해서 공장에서 하는 게 굉장히 여러 종류의 것들이 있을 수 있다. 볼트, 너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걸 먼저 보여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공장에서 이걸 안 만들어 왔다, 이게 지지대 스탠드오프로 안 만들어 왔다, 그러면 이런 거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이게 육각 그 지지대 볼트 너트라고 하거든요. 육각 지지대. 이건 정식 명칭은 이건 스탠드오프. 공장에서 만드는 건 우리가 공장에서 안 만들고 그냥 직접 끼워서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거 여기다가 판에다가 끼워서 볼트를 하고 위에서 여기서 M3 노트를 고정을 하고, 이렇게 아니면 차라리 이게 여기가 불안정하다 그럼 여기서 판때기에다가 구멍 뚫어서 여기서 볼트를 끼워 넣고 여기서 다시 또 기판 붙여서 하고, 이런 방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단점은 표시가 난다. 여기 이렇게 선 보이죠? 이렇게 이게 나중에 도장을 해도 표시가 나요. 미세하게. 그럴 때는 이게 외관에 쓰기에는 좀 부적합할 수도 있고, 뭐 만약에 이게 튼튼하게 외관, 그 키오스크 함체 외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곳에 쓰겠다 하게 되면 이렇게 빠데, 퍼티라고 하는데 퍼티 작업을 해가지고서 쭉 하죠. 내부 부품에는 굳이 저런 퍼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외부에 이게 쓰여졌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퍼티 작업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거 말했었나? 요거 실제로 지지대에 대해서 저희가 M3, M7 높이 7, 요 3 여기 들어가는 볼트 M3 높이는 7 쓴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볼트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에는 이제 부품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부형, 공진, 그리고 이런 뭐 디바이스 마트,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인 어떤 중요한 부품들이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웹사이트로 해서 들어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하드웨어, 부품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이 부분이 뭐냐면 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형금속공업을 쳤어요. 그럼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요. 들어가면 저희가 쓰는 대부분의 부품들이 다 여기 안에 있어요. 얘를 한번 쭉 훑어볼게요. 뭐가 있는지. 자, 보면 제품 소개로 가서 보면 이게 시대적으로 PC 핸들, 이게 뭔지 알죠? 이게 시건장치예요. 시건장치. 한번 클릭을 하면 들어가면 이 안에 이 제품의 사진하고 분명 실제 이 제품의 치수, 그리고 3D 스텝 파일 이게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를 우리 함체에다 가가지고서 적용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PC 핸들, 그 다음에 이런 거 보고 손잡이, 이런 것들 키오스크 옆에다가 놓고서 그 사람이 들고 날르고 할 수 있게 사용하는 거. 여러 가지 플라스틱 재질도 있고, 쇠 재질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정말 중요한, 이 경첩, 힌지라고 해요. 힌지, 경첩. 이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부품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모든 하드웨어 부품업체들의 가장 큰, 매출은 아마 이 경첩, 힌지가 아닐까 싶어요. 다 용도가 달라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적용되어져야 하는 어, 어떤 구조들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전문가는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디에 적시적소에 쓰느냐가 실제적으로 굉장히 이 레벨, 차원에 있어서 고급 설계자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런 건 안 봐요. 뭐 실제적으로 우리 브라켓, 이런
그다음에 캠록 많이 봅니다. 이거 시건 장치예요. 열쇠, 시건 장치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용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많은 거예요. 실제로 아무거나 갖다 쓰기도 우리는 근데 뭐 부정적으로 쓰는 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그네틱 캐치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문 열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안 열렸다 닫았을 때 자석이 꽉 잡아주는 거예요. 탁 잡아주는데 떨어뜨릴 때에 조금 힘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레치 이런 것들 꽉 잡아 문짝이나 이런 데를 잠겼을 때 한 번 더 잡아주는 거. 그리고 쇼바 이런 것도 또 나중에는 가끔 가다가 쓸 거예요. 이게 자동차 트렁크 보면은 쭉 올라갔다 쭉 떨어지는 거 알죠? 무게 살짝 올라갔다 떨어지는 것들. 그리고 도어 지지대 이런 것들도 있어요. 문이 다 끝까지 열리지 말아라. 완전 확짝 열려가지고 제품이 파손되는 수도 있으니까 90도만 열리게 해라. 문이 이런 것들 있고요. 슬라이드 레일 이것도 진짜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 서랍 뭔가를 잡아 당겨서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 하는 거. 쉽게 생각하면 그 서랍장 생각하면 됩니다. 키오스크에도 이런 거 많이 써요. 실제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건 필요 없고요. 패킹 물 안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문짝에다 넣고 그다음에 얘네들도 sep고리 장 슬라이드 이런 거 많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이렇게 노트도 얘들이 팔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조절좌 이런 거 이게 키오스크 하부에다가 놓고 이게 수평을 잡는 거죠. 바닥이 수평이 아닌 경우에는 이거를 바닥에 조절을 해서 키오스크 자체적으로 수평 높낮이를 조정하는 거.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캐스터가 어디 갔냐? 바퀴 많이 씁니다. 이거 비슷하게 스케줄하고 이런 거 저희 많이 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텝 파일이나 IGS 파일 이런 거 다운로드 받으면 실제로 3D로 실제 크기 1대1 치수로 그대로 다운 받아져요. 그래서 이거를 솔리드로 갖고 가도 솔리드 그대로 열립니다. 이 공통 파일이에요. 이 스텝 파일, IGS 파일. 열린다. 솔리드에서도 1대1 치수로 뭐 이런 게 있다라는 한번 실제적으로 지금 수업에서는 이게 쑥 훑어봤지만 나중에는 꼭 자세하게 제가 지금 언급했던 것들 푸시 핸들 그 다음에 손잡이 경첩 그리고 캠록 마그네틱 레치 쇼바 슬라이드 레일 그 다음에 포트노트는 어차피 여기 안 사니까 그죠? 그 다음에 조절좌 바퀴 요거 계속 많이 봐야 돼요. 이게 좀 용도가 다 다르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쓰는 것들을 예전에 적용한 사례들을 보면은 우리 서버에 보면은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하고 경쟁사가 또 있어요. 우리는 주로 여기를 많이 쓰는데 동진금속이라는 데가 있어요. 동진금속. 얘네들은 예를 들어서 부영이 없다. 그러면 공진에 가면 있을 수도 있어요. 얘네들도 제품 정보에 들어가면 얘네들은 종류는 더 많지 않은데 좀 비싸고 좋은 걸 써요. 비싸고 좋은 거. 그래 봤자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어차피 1,000원, 500원 이런 차이거든요. 아니면 2,000원 차이인데 그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다지 높지는 않지만 좀 더 고급진 거 써보면 이런 걸 잘 써주면은 제품이 실제적으로 고급져 보이거든요. 얘네들 똑같이 있죠? 힌지. 힌지가 경첩이에요. 이제 속도가 이렇게 들여서 보면, 핸들, 아까 푸시 핸들. 그죠? 그 다음에 힌지, 이게 경첩. 그리고, 캐스터, 캐스터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저희가 주로 사용한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거 다 로그인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로그인 하는 거는 어렵지 않, 회원 등록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회원 등록하셔서 사용을 하는 거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디바이스 마트라는 데가 있어요. 디바이스 마트. 이거는 부품은 아니에요. 디바이스. 디바이스. 여기는 전기 관련된 것들이에요. 주로 전기선, 뭐 보드, 아니면 롤렉스, 아니면 이렇게 케이블류, 아니면 전기와 관련된 부품들은 대부분 다 여기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스위치, 똑딱이, 아니면 전원 버튼, 뭐 런 것들. 그러니까는 전기 전자 제품의 부품들과 관련해서 만물상이다. 우리가 여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명칭을 알면 어디에 가서나 명칭 뭐 네이버에 가서 찾으셔서 검색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우선 여기가 다 좀 많은 부품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부품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게 이 부분들이 나중에 계속 언급이 되고 설계를 하면서 계속 불러오고 찾아서 넣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함체를 만들 거니까 이 부분들도 꼭 한 번 보지 말고 여러 번 보고 계속 반복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또 서버에 들어가서도 어떤 볼트 아니 어떤 캠러 어떤 부품 어떤 힌지 이런 걸 썼는지 한 번씩 여러 번 봐야 됩니다.